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제 차기 대권 주자 후보군이 속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안철수 후보, 대선에 이제 도전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수 세력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명이 또 있죠. 5년 후에 분명히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분 바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무부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도 없어진 지금 인사권, 사정권 이런 걸 한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한편에선 기대, 한편에선 우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간조선 6월호에 인간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의 이야기를 쭉 이제 써서 클릭수도 많았고 피드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응원하는 반응이 많긴 했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왜 위인전인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일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단 제가 기사에서 쓴 내용은 이제 맥락이 딱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죠. 공부 잘했고 인기 좋았고 이제 외모 반듯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좀 괜찮다, 멋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렇게 갔습니다. 똑같았는데, 제가 이제 많은 동창들을 취재했더니 제가 봤던 시각과 이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괜찮은 인물이었다. 큰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흠을 잡으려고 해도 딱히 잡을 게 없었다는 거죠. 물론 친구들, 동창들이니까 좋은 얘기만 했을 수도 있는데, 딱히 이제 흠 잡을 것이 있나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인물들 보통 이제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멋있고 이런 애들은 좀 특권의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학교마다 인싸, 계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섞이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놀고,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게 보일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딱히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동창들에게 들은 것,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느낀 점을 판단을 해서 쓴 기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좀 편파적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사에 쓰지 않았던 점 중 이제 월간조선 TV 시청자분들께 좀 공개할 만한 에피소드 2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제 기사에서 계속 이분이 파락군 출신이고 서울대 이렇게 굉장히 잘 자란 이런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사람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방골이다, 방골 이제 성격이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썼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2가지 다 방골 이미지와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첫 번째는 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방골 성향 동창들이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초중고 동창이고 같은 반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되게 친한 것보다는 그럭저럭 동창회에서 만나는 정도 그런 사이였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기억이 나는 사연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의 한 장관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워딩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고 이제 제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기자가 된 후 동창회에 처음 나갔는데, 그때 한 장관은 초짜 검사였고 저는 초짜 기자, 이렇게 마주하게 됐죠. 오랜만에 본 저한테 이제 기자라고 하니까 버럭하더라고요. 기자들은 왜 밥을 절대 안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근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0년대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검사, 경찰, 기자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누가 냈겠냐? 셋 다 이제 대접만 받고 얻어먹기만 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그 답은 지나가던 기업인이 냈다, 지나가던 취재원, 홍보팀이 냈다, 이런 게 이제 답이었는데, 한 장관도 이제 장난처럼 한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시 취재 문화가 이제 기자들이 출입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 돈을 내지 않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정이나 정의에 맞지 않다,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기자랑 밥 먹으면 자기가 샀다는 얘기겠죠. 그때는 이제 왜 저래 하고 그냥 웃고 넘겼는데, 기사를 쭉 쓰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걸 굉장히 싫어하고 못 참는 성격, 이게 좀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이제 음악 얘기인데요. 음악 굉장히 좋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한 장관은 음악을 이제 굉장히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비틀즈를 너무너무 좋아했다. 이렇게 이제 동창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학교 때 어느 날 한 장관이 이제 음반, 옛날에는 LP죠. 그 시절만 해도 CD도 거의 없었던 때인데 이걸 학교에 가져와서 자랑을 했답니다. 근데 그 음반은 그 시절에 금지 음반이었습니다. 그 음반 지금 보면 막 금지될 만한 그런 건 아닌데 비틀즈의 화이트라는 앨범 있잖아요. 1987년에 10번째 앨범 더 비틀스라는 그 앨범을 이제 하얀색으로 돼 있다고 해서 화이트 앨범이라고 부르죠. 이때까지 비틀즈의 정규 앨범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금지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 발매 안 됐고 이제 컴필레이션이나 이렇게 음악 모음 이런 카세트 테이프 이런 데는 있었는데 음반을 구할 수가 없는 시기였고 그런 건 그 노래는 그런 이제 편집 음반 아니면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말라 있었죠. 사춘기 남학생들, 저항정신, 록 이런 데 이제 상당히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다 백판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음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다들 약간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한 장관이 비틀스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버지께서 이게 미국 외국 기업에 다니셨는데 미국에서 이 음반을 사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음반도 반입 제한이 있었다 그래요. 몇 장만 딱 살 수 있는,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비틀스의 정규 앨범을 입수했으니까 자랑이 하고 싶었겠지요. 음악을 이제 완전 좋아했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맨날 음악 듣고 있다, 이런 이유 그렇게 한 장관 기억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반골 얘기냐. 이 한 장관이 중학교를 다녔던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대입니다. 학교도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체벌이나 이런 군사 문화에 굉장히 젖어 있었고 선생님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죠. 좀 문제가 생기면 체벌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럴 때 반장이 금지 음반을 학교에 갖고 와서 자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러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내가 말 잘 듣고 착한 그런 학생이라기보다는 정말 약간 그런 기질,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한다. 이런 좀 성격이었던 걸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던 한 장관의 미공개라고 하기에는 2장을 공개하려 하는데요. 이게 여태까지 어디 딴 데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한 장은 중학교 때 교실에서 찍었던 사진이고, 한 장은 이제 제가 기사에서 썼는데, 한 장관이 가장 좋아하는 만남 장소인 이태원 재즈바, 올드 재즈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한 장관의 팬카페가 있죠. 팬클럽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과거 사진, 이제 싸이월드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있었던 많은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고 싶은 분은 팬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사진 2장은 아직 아무 데서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제 보여드립니다. 여태까지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좀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내놓는 이야기들로 좀 더 새로운 우리가 법무부와 검찰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